안녕하세요. 부동산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잠깐 투자한 지방 분양권 때문에 양도세 3억을 날린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겨서 지방 분양권에 투자할 때는 항상 주택수 포함을 확인하셔야 양도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구매할 때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단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볼 건 분양권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중과 여부랑 청약 요건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긴 한데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비과세를 판단할 때 이 분양권이 어떻게 되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터 포함이 되냐,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비과세 판단할 때 분양권 때문에 추후에 양도세에 대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그럼 한번 실제로 간략한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분양권 구매 청약 요건 한번 알려드리면은 아까 제 표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분양권을 구매하시면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청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12월 11일 이후로 분양권을 구매하시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청약이 나왔을 때 나는 1일 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청약을 못 넣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주택자고 분양권 잠시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 염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미분양난 아파트의 분양권 취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시는 지역에 미분양이 생기면은 그 분양권은 취득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처분할 때 1년 이내에 처분하면은 70%의 세금을 내게 되고 1년 후 잠금 전 처분을 하시면은 60%의 세율을 내게 됩니다. 물론 특이사항으로는 지방소득세가 10% 붙기 때문에 70%에서 77%가 될 거고 여기는 60%에서 66%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엄청 많이 내다 보니까 지방 쪽에서 지금 임장 가셔서 분양권 사시려고 하면은 다 다운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 돈이 많이 오르고 피해를 많이 받더라도 다 세금으로 떼가면 크게 얻는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직도 다운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분양권 투자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지만은 2021년 1월 1일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구매한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제 비과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조심스럽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에서 백문백답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문의한 케이스가 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은 1주택이 난 날부터 계산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우리의 케이스라면 분양권이라고 하겠죠. 분양권이라고 하고 이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이후에 이 종전주택인 A주택을 팔았다고 합시다. 이때 원래대로라면은 6년에서 7년 정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랑 세제를 적용받아서 많은 공제가 될 것 같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B주택 양도일부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A주택을 양도할 때 시점은 이 주택을 취득할 때 14년 5월이 아닌 B주택을 양도한 시점인 21년 4월부터 보유기간이 리셋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분양권 투자했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21년 4월에 분양권을 팔았고 23년 4월 이후에 팔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은 다시 받을 수 있지만은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에 양도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2021년 이후냐 이전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현재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취득한 겁니다. 이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예시에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1월에 종전주택을 구매했고 지금까지 실거주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윳돈이 생겨서 2021년 5월에 분양권을 구매했고 뭐 지방에 좋은 데가 나왔었겠죠? 그리고 2022년 4월에 분양권을 판매하게 됩니다. 근데 보유기간이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율은 약 77%의 세율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8월에 종전주택을 판매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분양권을 2022년 4월에 판매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과세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판매한 2022년 4월부터 다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에 팔아버리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때 분양권 팔아봤자 2천만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 물론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돈도 많이 나오고. 근데 2022년 8월에 종전주택을 판매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더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할 때에 비해서 요즘의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클 거고 그러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게 금전적으로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거 간략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비과세를 받는 케이스인데 양도가액이 15억이고 취득가액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양도차익은 10억이 되고 지금 현재 12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게 되면은 가세대상 양도차익은 약 2억 원 정도. 그리고 7년에서 8년 실제로 거주했다고 하니까 56% 공제를 받아서 1억 1천만 원 정도 장특제가 적용이 되고 양도소득 금액은 8,800만 원 정도 생기게 됩니다. 뭐 기본공제 250만 원에 가세표준은 8,500. 결론적으로 1,600만 원 정도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5억에 취득해서 15억에 팔았는데 1,6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비과세를 안 받는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2015년 1월 1일에 5억 원에 취득을 했고 2022년 8월 1일에 5억에 양도를 했습니다. 근데 비과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양도 차익은 10억.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쟁점인데 비과세는 받지 못하더라도 1주택, 1세대 1주택에 받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56%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14%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다행히 비과세는 받지 못하더라도 1주택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56% 공제를 받아 5억 6천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56%가 아니라 14%였으면은 그 찰나의 분양권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세 표준은 4억 4천만 원이고 5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은 40%, 양도소득세는 1억 5천, 결론적으로 1억 6,500만 원 내게 됩니다. 비과세를 안 받게 되면은 기존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비과세를 받으면은 1,600만 원, 비과세를 받지 못하면은 1억 6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단적인 예로 이 정도 설명드린 거고 만약에 더 큰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양권으로 2, 3천만 원 이득 보는 건 굉장히 좋지만은 내가 1주택자고 만약에 그 주택에서 오랜 기간 살아서 장특제, 비과세 뭐 등등등 다 포함이 되면은 양도세가 줄어드는데 괜히 분양권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벌려고 이렇게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는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케이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021년 1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똑같이 종전주택을 구매했고 이 분양권을 2020년 5월에 구매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전에만 분양권을 구매한다고 하면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분양권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이분은
종전주택과 분양권이 있긴 하지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의 주택수는 1주택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언제 팔든지 이 수익은 세금을 빼고 온전하게 수익을 잡히게 되고, 이때 종전주택을 판매하더라도 기산일은 2015년 1월 종전주택을 구매한 일자부터 들어가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장특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라면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전부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주택자라고 한다면 분양권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금 집에 들어와 산 지 얼마 안 됐고 좋은 분양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분양권을 어느 시점에 매도하게 되고 팔게 되고 그 다음부터 2년을 다시 거주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사시기 전에 이런 세율적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영상 올릴 때는 어느 지역의 분양권이 괜찮은지도 한번 공부해보고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